안녕하세요, ABC 코치입니다. 오늘은 리복과 크로스핏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2010년, 약간 10년이 넘어가서 크로스핏이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던 시기에 크로스핏을 접하신 분들은 리복에서 크로스핏을 만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이전부터 크로스핏은 이미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브랜드로서, 운동 방법론으로서 활발하게 어떤 영역을 구축해 나가고 있었고요. 2010년에 크로스핏을 리복이 후원을 하게 되면서 크로스핏계 공식 스폰서로서 그런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사람들의 오해가 좀 생긴 거예요. 이 크로스핏은 1990년도 후반 이때 그렉 그레스먼이라는 코치가 크로스핏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만들고 이제 운동들을 발전을 해 나오다가 2005년 정도에 크로스핏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크로스핏닷컴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운동 프로그램들을 게재를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WOD, Workout of the Day라고 얘기하는 부분인 거고요. 계속해서 이제 크로스핏이라고 하는 운동법을 로컬 사람들 쪽으로 계속 이제 알렸었는데 가장 이제 큰 행보가 됐던 거는 결국은 지금 현재 기반의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운동 능력을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런 영상들을 통해서 이제 크로스핏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스피드 앤 파워라고 하는 그 사이트를 통해서 크로스핏을 알게 됐는데 그 사이트에서는 이제 크로스핏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고 외국 특수부대 훈련법이라는 포스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타고 가서 저는 이제 크로스핏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2007년에 발견하고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이라든지 크로스핏 저널이라고 해서 크로스핏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운동 이론, 방법론, 그 다음에 시범 영상, 또 워크아웃 데모 영상, 크로스핏과 관련된 영양, 굉장히 다양한 부분의 영상들이 저널에 이렇게 게재가 돼 있었고 저널을 1년에 아마 20불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정도만 비용을 내면 굉장히 방대한 피트니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2000년 후반대에 크로스핏이 발전을 하고 서서히 이제 여러 나라에 알려지다가 저도 2009년에 크로스핏 자격증을 따게 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요. 그때 뭔지 모르게 약간의 감 같은 게 있었어요. 크로스핏이라고 하는 운동법 자체가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큰 약간 인기몰이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이제 그 운동 방식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2009년 정도부터 올인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한 1년 조금 지났는데 저널 같은 데 보니까 리복에서 크로스핏을 계약한다라는 그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타이밍을 잘 잡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크로스핏을 후원하게 되면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따라하던 하나의 일개 운동법이 정말 브랜드화가 되는 그런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기 위해서 티셔츠 만들어 입고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크로스핏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었고 근데 크로스핏과 관련된 의류 그리고 신발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역도 선수들이 하는 역도화, 농구화, 야구화, 축구화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의 운동에 특화된 신발 그런 용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크로스핏에 특화된 용품이 나온다? 이건 엄청나게 획기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한 큰 기대를 갖고 지켜보게 됐고요. 2010년 후반 정도부터 해서 10년, 그러니까 장기 10년 계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리복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크로스핏과 관련된 용품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크로스핏이 크로스핏 HQ에서 소유한 상표권이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썼다가는 법적 분쟁을 이제 맞이하게 되거든요. 이제 리복에서는 자유롭게 신발 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권한이 생겼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리복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로고를 바꿨어요. 원래 그 전에가 아마 벡터 로고인가 아마 거기에서 이제 델타, 삼각형 모양의 델타 모양을 만들고 향후 5년 안에 피트니스의 최고 넘버원 브랜드가 되겠다라는 어떤 좀 야망을 가지고 브랜드 로고를 이제 바꾼 거죠. 굉장히 브랜드로서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여기 델타 로고가 Social, Physical, Mental 굉장히 의미는 좋습니다. Socializing, Physically, Mentally 어떤 우리의 피트니스를 발전시키고 향상시킨다라는 그런 목표로 해가지고 브랜드 리뉴얼까지 하고 크로스핏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죠. 그래서 가장 먼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리복 크로스핏 블라블라블라 무슨 박스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마 크로스핏 HQ에서도 뭔가 잘못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오는 장단이 있었어요. 리복 크로스핏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의류 라인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복 크로스핏 크로스핏이 약간 리복 델타 크로스핏 이렇게 로고가 나오다 보니까 진짜로 리복이 크로스핏을 리딩하는 소유한 듯한 느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핏 체육관들이 리복 크로스핏 1
백베이 막 이런 식으로 리복 크로스핏 체육관, 크로스핏 오피셜 짐들이 생겨나게 돼요. 왜 그 짐들이 생겨났냐면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 리복에서도 본인들의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피트니스 장비 업체들과 계약을 했죠.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로그 피트니스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뭐 어게인 페스터, 로그 피트니스 뭐 이런 이렇게 업체들이 그렇게 큰 업체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리복에서 이제 도매 계약 같은 걸 해서 리복 크로스핏 짐을 차리는 분들한테 장비를 서포트, 그리고 브랜딩을 무상으로 해주게 됐죠. 이거 엄청난 거예요. 저도 지금 체육관 지금 들어와 있는 장비 다 하면 훨씬 그 비용이 넘지만 처음에 오픈할 때 장비가 그래도 한 4천만 원 이상 들었던 것 같거든요. 이 비용들이 다 없어져요. 이제 몇 년까지 하고, 원래는 임대 개념인데 사실은 그걸 어떻게 뺏어 올까요? 그냥 계속 쓰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장비 지원해주고 브랜딩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니까 리복 크로스핏 체육관을 내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막 시도들도 많이 하고 로비도 하고 뭐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체육관들이 한 10개 남짓, 10개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생겼고요. 거기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리복 크로스핏 센티널이라고 하는 외국인들이 투자를 해서 만든 대형 체인 크로스핏 박스가 생겼고, 제가 이제 다운타운이라고 해서 을지로 지점의 매니저, 헤드코치로서 이제 역할을 해서 2년 동안 이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리복 크로스핏 이런 식으로 나니까 사람들은 다 리복에서 크로스핏을 인수한지 아는 거예요. 근데 크로스핏은 엄연히 회사고 브랜드고, 리복도 하나의 회사예요. 회사끼리의 스폰서십을 맺어서 리복에서는 이제 그런 제품 만들고 뭐 리복 크로스핏 체육관을 낼 수 있는 그런 권리, 그 다음에 유명한 그 당시에 크로스핏 선수들을 스폰서십하고 가장 큰 리복 크로스핏 게임즈 후원을 하게 된 거죠. 그 당시만 해도 게임즈 선수들이 뭐 거의 히어로, 영웅이었죠. 크로스피터들한테는 너무 멋지고 몸도 좋고 뭐 운동 능력도 탁월하고, 그리고 모든 크로스핏을 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이제 만들어진 운동이다 보니까 선수층이 솔직히 얕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대한민국 국가대표급의 유전자를 가진 운동선수들이 사실 크로스핏 하기는 어려워요. 이미 그런 운동선수들은 엘리트 운동을 하고 있거나 뭐 이미 해서 은퇴를 했거나 이런 식이지, 크로스핏을 성적이 좋은 엘리트 선수들이 시도할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핏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런 엘리트류의 운동을 했으나 약간 이제 뭐 소승고 때 하고 이제 그만뒀든지, 아니면 뭐 선수까지는 가지 않고 끝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뭐 특수부대 출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체력 훈련이라든지 체력에 자신 있는 분들이 초창기에 많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르게 성장을 보이고, 뭐 초창기에는 사실은 뭐 완전 정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경우는 드물었죠. 그래서 크로스핏 게임즈를 리복에서 후원을 하게 되는데, 이 크로스핏 게임즈 같은 경우는 모든 복장,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리복. 게임즈에서는 다른 타 브랜드를 아예 입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게임즈를 나가면 거의 신발도 한 5개에서 10개 받고요. 뭐 옷도 뭐 몇십 개 이상을 받고, 뭐 가방에 액세서리, 뭐 헤어밴드, 뭐 손목 보호대, 아대,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양말, 뭐 속옷까지 다 리복에서 다 주죠. 그래서 리복 크로스핏 게임즈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오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또 오해를 하죠. 그래서 2013, 14년 뭐 고원저리의 크로스핏 그 파운더죠. 그렉 그레스먼 코치가 한 페이스북 포스팅에다가 리복은 신발 파는 회사다. 우리는 운동 방법론을 만드는 회사다. 우리는 신발을 팔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리복과 관계가 좀 틀어졌다라는, 아니면 사람들이 너무 리복에서 크로스핏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자기가 크로스핏 만든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굉장히 자존심이 센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포스팅을 했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리복에서도 뭐 서로 잘 해결이 됐다는 뉘앙스의 어떤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사람들이 이제 아직도 리복에서 크로스핏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리복은 예나 지금이나 스포츠 용품을 판매하는 브랜드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크로스핏은 하나의 회사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운동 방법론, 우리가 요가, 필라테스 이렇게 운동 방법론을 논하는데, 크로스핏은 운동 방법론이자 상표권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요가, 필라테스는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격증을 따면 필라테스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필라테스가 고유의 상표권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가도 그렇고 헬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크로스핏은 고유의 상표권이기 때문에 이 상표권을 사용을 하려면 그 라이센스 피를 지불을 해야 되죠. 그 라이센스 피가 이제 지불 등록비라고 해서 1년에 약 3,000불, 우리나라 돈으로 36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되는 거죠.
굉장히 큰 돈이에요. 1년에 한 번씩 내는 거니까 한 달에 30만 원 가량을 주고 크로스핏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죠. 이제 크로스핏 HQ에서도 너무 많은 체육관들 전 세계에 한 15,000개 정도 이제 비영리는 그냥 무상으로 지불로 오거든요. 학교라든지 군인이라든지 나머지 상업적인 그 용도로 크로스핏 사용하는 짐들 같은 경우는 다 지불을 내야 돼요. 15,000개 가까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퀄리티 컨트롤이 되겠나요? 안 되죠.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리복과 크로스핏의 관계는 그냥 스폰서십의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해를 하고 계셨다고 하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풀어버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스폰서십 계약도 올해 2020년부로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렉 그레스먼 파운더가 뭐 향후 한 1, 2년, 2, 3년 정도는 스폰서십이 없이 크로스핏 게임즈를 진행한다고 했어요. 왜냐면 큰 딜이고 이제 어떤 브랜드가 크로스핏과 접촉을 하고 딜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리복과 같은 이런 큰 대형 딜이 만들어지기에는 저는 사실 쉽지 않다고. 왜냐면 크로스핏에 성장하는 그 시기에 성장 가능성을 보고 리복이라는 브랜드 투자를 했고 투자한 만큼의 결과 이런 거는 이제 브랜드 자체에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함부로 판단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 이후에 다른 브랜드가 과연 이 크로스핏에 대해서 전적으로 리복 정도의 굉장히 큰 딜을 만들어서 계약을 할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할만한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2, 3년 정도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뭐 또 다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 일각의 피트니스 분들은 크로스핏이 이미 사그라들고 있다. 크로스핏은 이미 올라갔다가 이제 한물 간 운동 아니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사실 저는 뭐 체육관 운영을 하고 있지만 뭐 약간 공감합니다. 사실은 한물이 갔다 그냥 이슈화가 확 돼서 방송에서도 굉장히 띄우고 브랜드 자체에서도 굉장한 투자를 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 시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크로스핏을 시작하게 됐지만 계속 지속하기에는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나 어떤 여건상 현실상 쉽지 않았던 걸로 생각이 되고 그렇게 이렇게 어떤 층이 늘어났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쭉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게 정식 지부 체육관 수만 보면 알거든요. 한때 220개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은 160개, 한때 뭐 140개까지 떨어졌고 다시 60개, 170개 정도의 정식 지부가 있고요. 정식 지부가 아닌 곳까지 하면 뭐 한 몇백 군데 되겠죠. 어쨌든 그 초창기에 크로스핏이 막 흥할 때는 막 진짜 되지도 않는 데가 많았죠. 주짓수 체육관에 뭐 철봉 하나 박아놓고 크로스핏 한다. 격투기 체육관에 캐틀벨 갖다 놓으면 뭐 크로스핏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초창기에 전혀 1도 이해도가 없는 사람들이 크로스핏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고 그거 어떻게 컨트롤 하나요? 이거 본사에서 컨트롤 해야 되는 부분이 저희 같은 사람들이 100번 떠들어봤자 사실은 이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들을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초창기에 크로스핏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을 주기에 굉장히 큰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크로스핏이 지금 예전만큼의 어떤 그런 인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지만 그래도 하고 계신 분들은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고요. 이제 점점 이 크로스핏을 조금 더 누구나 할 수 있게 쉬운 운동으로서 생활체육 뭐 보면은 뭐 역도, 바벨 동작, 그 다음에 체조 동작, 뭐 기본적인 카디오 운동들 결국은 이거를 잘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엘리트 운동 선수들이거든요. 엘리트 운동 선수들이 하는 동작을 가지고 우리는 프로그램을 가르치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이 운동 오시는 분들한테 전달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초창기 엄청난 그런 과한 퍼포먼스 누가 봐도 와 이거 진짜 힘들고 죽을 것 같다라는 느낌의 그런 퍼포먼스의 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녔다고 하면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다, 라이트하다, 재미있게 운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인식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영상을 보시고 리복과 크로스핏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좀 정확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라고요.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여러분들 아시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곧 구독자 1000명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1000명이 넘어가게 되면 제가 라이브로 뭐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제가 유튜브 제 구독자님들을 위한 오프라인 이벤트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일 벌리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 여러분들 많이 홍보해서 주변에 ABC 코치 K특공 채널을 꼭 많이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ABC 코치였습니다.